한동훈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부터 침묵 모드입니다. 입장이 없습니다. 저는 그 최근에 국민의힘 안에서 그 세미나가 하나 있었어요. 보수의 통합과 혁신 뭐 이런 주제의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아주 모집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가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은 권력을 공격하는 형식을 많이 취해왔단 말이에요. 그건 자멸의 길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그건 스스로 자멸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부족한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보완을 하려고 들어야지 자기 자신이 마치 대체제인 것처럼 그리고 저 권력에 대항을 하면 과거 윤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는 권력에 대항해서 국민적 인기를 얻은 것처럼 자기 자신도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천만의 얘기입니다. 같은 검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2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물론 그 하기 힘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동훈 대표는 바로 옆에서 윤석열 대통령 바로 옆에서 중앙지검장을 했잖아요. 예. 고참 부장검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5단계로 점프를 해서 중앙지검장이 됐죠. 그리고 검사총장이 된 다음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5년 만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고참 부장검사에서. 네. 그걸 옆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일선 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지역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대표가 돼서 결국 총선을 진두지휘했으나 선거를 말아먹었어요. 예. 정치를 모르니까 선거를 말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물러나지 않고 가령 김기현 앞에 대표는 일개 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서 말아먹었다 이래서 예. 멱살이 잡혀서 끌리 내려왔는데 다시 당대표에 도전을 해가지고 중진 3사람 합친 표보다 더 많은 표를 얻고 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당대표가 된 어쨌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힘으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분은 한동훈 대표는요. 윤석열 대통령을 디딤돌로 생각을 하면 자기 자신도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자신 어디까지나 보완제다. 아직까지는. 윤 대통령을 돕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요 질문 짧게 드릴게요. 지금 100일 당대표 기자회견하면서 특감을 꺼냈단 말이죠. 이제 특감은 머쓱해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특감으로 지금 이걸 막지를 못하죠.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최상병 그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 두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예. 내가 여러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특검 받읍시다. 지금 내가 보니까 받아도 별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특검만 정확히 제3자적 위치에 있는 공정한 분을 특검으로 모신다면 받아서 아무리 수사를 해봤자 별거 안 나온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은 주가 조작이 범죄가 성립되더라도 예. 그건 권력을 행사를 해서 결혼 주가를 전. 조작한 네. 것이 아니다. 예. 결혼 전의 문제고 권력을 잡기 전의 문제였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검이 대상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논란이 되지 않는데 왜 특검을 받지 않느냐 이랬는데 이 입장은 여기까지만 좀. 지금은 이제 문제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특감만 특별감찰관만으로 이 특검을 막지도 못하고 과연 지금 특검을 했을 때 특검이 그렇게 평범하게 흘러가게 되냐 아니란 말이에요. 정권을 흔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건 과거에 박근혜 특검 때, 박영수 특검 때 다 우리가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특검도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이게 뭔가 하면 민주당도 어차피 지금 10월 달에 격변의 달에 그냥 못 넘어갑니다. 예. 민주당도 내년 봄까지 와야가 되리라고 봐요. 이거 우선 어떤 말씀인지는 안 대순자금 돼. 434억 돌리실 돈도 11월 선거 리스크. 그리고 국민의힘 이 윤석열 대통령의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요. 네. 이건 국민의힘도 난 앞으로 분열로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정치판에 지금 지도자라고 보이는 모든 분들이 내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 지지자 곱하기 2 플러스 알파 이게 반대자입니다. 반대자들이 다 너무 많아요. 그건 이재명도 그렇고 지금 이쪽에 여당 쪽에 홍준표, 오세훈 다 그렇단 말이에요. 전 변호사님. 예.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11월 12월쯤 되면 전 변호사님 예측은 정치적 격변이 있을 거고 정치 지형이 완전히 흩어질 것이다. 문자가 격변의 그 시기가 오는데 이것이
가령 정치 상황이 돌아가는 데 따라서 천천히 갈 것이냐 아니면 급하게 갈 것이냐 거기 여기는 그 이제 문제다. 함수 관계가 복잡해지죠. 왜 그런가 하면 사법부의 행동 예.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또 검찰이 추가로 이재명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수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이 정자동 호텔 사건 예. 이거는 토지 용도를 5단계나 상향을 시켜준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앞으로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보기로는 그냥 평탄한 정치 상황은 아닐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 마지막 이제 정무위원회 네. 여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대통령실의 대응 논리, 그 부분에 이제 아무래도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대통령실의 해명으로 저희가 넘어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명했었습니다. 그 전에 명태균 씨와 대선 경선 이후로 전화 문자 한 거 기억이 없다. 예. 그랬더니 오늘 정진석 실장이 기억이 없었나 봅니다. 예. 전화는 온 건 맞는데 기억이 없다. 이런 해명들. 한마디로 구차한 해명들이죠. 저는 사실요, 이 우리 정치인들 뭐 대통령부터 저쪽에 초선 의원들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늘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의 덕목 중에는 첫 번째가 물론 지식입니다. 이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직함, 용기, 결단력 이것이 다 비슷한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 정직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단력을 보입니다. 용기, 결단력, 정직함 이게 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만 이런 정치학 교과서를 쭉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 뭐 이런 것들이 따로 있고 예. 사실은 이게 우리 정치판에 정치인들이 늘 명심해야 될 게 정직하지 않다. 그 말은 뭔가 하면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역사 앞에 겸허할 용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용기가 있으면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럼 저 같으면 기자회견 하겠어요. 예,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두라면 그만두겠는데 예. 지금 제가 그만두면 더 엄청난 혼란이 오니까 질서는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든지.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얘기를 해야죠. 경위가 이러이러합니다. 내가 명태균을 난 것은 사실은 뭐 언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추측도 하고 저런 식으로 추측도 하는데 예. 언제 김명선이 뭐 가령 내가 서울중앙지검장 때 데리고 와서 그때 내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면서 제가 호칭을 명박사라고 불렀습니다. 호칭을 뭐 특별히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전 변호사님, 예. 그 얘기는 저희가 그렇게 하면 예. 국민들을 예. 설득을 시키고 또 납득을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게 만들어줘야죠. 국민 얘기하셨고 잘못하면 예. 구차한 변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